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 명절 음식, 맛있고 좋지만 열량이 높아서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와 조리법, 조리기구를 조금만 바꿔도 칼로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리고 가족과 함께 나눌 음식 조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 체중에는 최대의 적, 뱃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들이 맛있는데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이나 산적류는 쇠고기 대신 닭가슴살과 버섯류를 쓰고 달라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쓰면 비용도 적게 들고 칼로리는 15%, 기름 사용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송편 5개는 밥 한 공기와 칼로리가 맞먹는데 쌀가루에 쑥이나 모신잎을, 송편 소에는 검정콩이나 밤콩을 넣으면 열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또 잡채는 당면 대신 우무를 사용하고 육류 요리는 수육으로 대체하는 것도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면과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재료 선택과 함께 조리법만 바꾸면 두 가지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례는 제사와 달리 정성 들여 준비한 제철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가짓수를 줄이고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차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전이나 이런 것들은 바른 차례상에는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와서 들어오게 된 거죠. 달라지는 명절 풍습, 음식 재료와 조리법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몸도 마음도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고속도로 오후까지는 큰 정체 없이 비교적 소통이 원활했는데요. 지금 도로 사정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 행렬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대구 경북권 내 어디를 이동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어려웠던 구간 중앙고속도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125km에서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금호분기점까지 최대 17km까지 정체됐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정체는 모두 해소가 됐는데요. 현재는 부산, 춘천 양방향 보시는 것처럼 모두 괜찮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오늘 가장 사고 소식이 많았는데요. 서울 방향으로만 건천 부근에서 3건의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5km 정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경주에서 추풍령까지 전 구간 시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분기점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양평 방향으로 선산 125km에서 상주터널 132km까지 7km 정도 어려웠는데요. 오후 3시쯤 정체는 해소됐습니다.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고 교통량 62만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일인 오늘부터 25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귀경 차량으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거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조금 크다 싶은 시골 동네에는 정미소가 있었죠. 마실 나온 어르신들께서 쌀을 맡기고는 막걸리 한잔 하곤 하시던 곳인데 이제는 자동화된 미국 처리장에 밀려 사라지면서 문화유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 기록 순서 오늘이 벌써 11번째 순서인데요. 바로 77년째 시골 마을 한켠을 지키고 있는 정미소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좀 계속 정치야. 계속 정치야. 점심도 어떤지 여는 밥을
국이 마르다 갖다 주고 이랬네. 요일이 다가는 소리 다시 눈이 쌓이는 소리 내 마음 무거워지는 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아버지가 돈 버는 소리 내 마음 안타까운 소리.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밤사이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4도, 구미 25.3도, 안동 25도, 포항 27.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고 추석인 내일은 대체로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5도 등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내일 밤부터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농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대비해서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과 출입자 기록 등 방역 실태를 점검해서 차단 방역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는 매일 소독하고 농장 방문 차량과 방문객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입국한 뒤 최소 5일간 농장 출입은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벌초나 성묘하실 때 감염병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가을철 주의할 감염병에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스스 가무시병 등이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에 많이 발생하는 SFTS는 고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스스 가무시병은 9월부터 11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열과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기녹과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야외 활동 뒤 2주 안에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 144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32.7%인 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방본부는 음식물 조리 시에는 주변에 탈 것을 미리 치우고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6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미국, 태국과 러시아 순이었고 유형별로는 교통사범과 폭력, 절도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촌 지역 빈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는 햇살 에너지 농사에 대한 융자 지원을 늘립니다. 내년 3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개인은 시설 용량 100kW 이하 기준 1억 6천만 원까지, 단체는 500kW 이하 기준 8억 원까지 연리 1%로 융자를 지원합니다.